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옆에 보이시다시피 암보험 많으면 좋겠지만 이란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보험을 얼마나 가입했는지 암보험 보험 가입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보험들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실손보험은 90% 가입률이고요. 암보험은 62%를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암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크구나. 암과 실손을 준비했다는 것은 암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구나 암보험은 들었다. 그리고 암에 대해서 보장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가입이 어렵거나 질병이 있어서 가입 못한 것 빼고는 다 가입을 하신 걸로 보이십니다. 자, 여러분 암보험 한 건 가입하셨나요? 두 건 가입하셨나요? 사실 요즘 암보험 한 건만 가입하신 분들 찾기가 참 힘듭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가입할까요? 자, 그 이유는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엔 암 치료비가 1억이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상 암에 걸려서 보험회사에 암 진단비를 청구하게 되면 받아가는 금액은 이렇게 보이다시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1억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다음 통계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평균 수명까지 살아있는 동안 몇 명의 암에 걸리는지 통계 자료를 봤더니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 2명이 암 환자였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3명 중 1명이 바로 암 환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암에 발생하니까 우리는 이 불안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바로 암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2명이 아니고 3명일 경우에는 사실 암이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명 중에 1명이 해당될까 봐 암보험을 준비하는데 치료비가 1억이나 든다고 해요. 그럼 암보험 또 가입해야 되나요? 말아야 하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 사실 암보험 준비 자금 굉장히 많이 필요하면 좋겠죠. 그런데 준비 못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준비를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 암보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비 5천만 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입했던 암보험입니다. 비갱신이고 진단비 5천만 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40세 남자가 67,200원을 납입해야 하죠. 기존의 암보험도 있고 다른 보험도 있는데 이 큰 돈을 또 부담하자니 준비는 해야 되겠는데 답답하다. 가입을 망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 항암 치료제로 5천만 원을 준비한다면 여러분 치킨 요즘 많이 시켜 드시죠? 치킨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자, 여기 치킨 한 마리도 안 되는 값으로 치료비를 5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안심한 플랜이 있다면 가입을 망설이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싸지 않은 암보험, 치료비 많이 받는 암보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암은 사실 이제 암에 걸리면 예전에는 이제 수술을 주 위주로 했는데요. 요즘에는 치료 방법 중에 수술보다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암과 방사선에 대해서 치료 과정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사이즈를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 1세대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투약을 해서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사멸을 해서 없앱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보셨죠? 뭐 구토를 한다거나 머리가 빠진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암세포만 찾아가서 죽이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주변의 모든 세포를 같이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발병돼서 두 번째 치료, 2세대 항암 치료가 나왔는데요. 자, 이 항암 치료는 암 발생 물질만 찾아가서 공격을 합니다. 암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만약에 암의 세포가 빨간색이다 하면 이 항암 치료제가 빨간색만 찾아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장기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토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변이가 생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생기듯이 암도 똑똑해서 파란색 유전자 뒤에나 빨간색 아닌 것처럼 싹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 표적 항암 치료제가 걔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의 완치가 느려지고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연구를 시작해서 3세대 치료는요, 바로 면역항암제입니다.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속에는 항상 나쁜 균들이 계속 들어와요. 암세포도 물론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 면역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면 이 나쁜 세포들을 다 잡아먹어서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 걸 착안해서 면역 기능에다가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를 찾아가서 사멸도 시키지만 새로운 암세포가 들어오는 것조차도 막을 수 있고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까지 좋아지는 이런 항암 치료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항암 치료 말고 이제 방사선 치료예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피폭 사건, 뭐 방사선 이러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잔존에 있는 것들이 많아서 머는 날에 더 안 좋죠. 자, 방사선 치료는 양날의 칼과 같은데 우리 몸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치료가 필요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방사선을 이렇게 쏘입니다. 종양으로. 쏘이는데 이 종양만 없애는 게 아니고 X선으로 해서 이 몸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내 종양 플러스 다른 장기까지 파괴를 할 수가 있고요. 방사선이 몸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양성자 치료라고 해서 이런 치료가 아니고 방사선 세기를 조절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조절해서 다른 장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 원료에 사용되는 수소를 압축해서 폭탄처럼 빵 터뜨립니다. 그러면 여기만 치료가 되면서 방사선이 내 몸에서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이 치료를 하고 그 다음날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기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방사선 치료 변천사인데요. 구토하는 방사선 치료, 치료비가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들고요. 토모테라피라고 해서 방사선 세기 조절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치료법인데 이때는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듭니다. 그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준비 중이고 완공이 되진 않았지만 중입자 가속기라는 치료 기술이 있는데요. 자, 해외에서는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6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암의 시대가 이제 표적 항암제가 나오기 전과 표적 항암제 나오고 난 후 이렇게 치료 기술이 두 가지로 확연히 달라지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암에 걸리면 어땠습니까? 진단을 받으면 입원을 하고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 안 되면 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서 회복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암에 걸리면 몇 달, 몇 년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표적 항암제가 나온 이후에는 진단을 받으면 입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통원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이런 치료를 하기 때문에 바로 퇴원을 해서
일상생활에 내일 다시 직장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정말 큰 피해를 입어야만 했지만 요즘에는 암은 이미 정복이 됐기 때문에 이 시대가 오면서 암은 작은 종기처럼 여겨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치료를 받으려면 문제가 있죠. 바로 돈입니다. 자, 폐암 치료에 좋다는 옵티보 치료제인데요. 2주에 한 번씩 주사제를 맞아야 되는데 한 번 맞는 금액이 260만 원, 그리고 한 달이면 520만 원, 1년이면 6,200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암의 환자예요. 근데 의사가 물어봅니다. 이쪽 치료는 돈이 굉장히 저렴한데요. 구토하고 힘이 들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치료제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내일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자, 오늘은 이런 선택의 고민을 없애기 위한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자, 암 진단비, 유사암이던 초기에 영기암이던 일기암이던 무조건 암이다 하면 진단비 1,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표적 항암 양성자 치료까지 다 받는 플랜입니다. 만약에 내가 암에 발생을 해서 표적 항암 치료와 양성자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를 했다면 암 진단비 1,000만 원과 표적 항암 진단비 5천만 원, 양성자 치료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9천만 원의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치료비를 받는 보험, 비싸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죠. 자, 보험료 보겠습니다. 납입은 20년 갱신이고요. 표적 항암 치료제만 10년 갱신으로 준비했습니다. 40세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10,000원대의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50세에는 2만 원대, 60세에는 3만 원대 치료비 가능하신데요. 여기 남자분 62,400원이죠. 꽤 보험료가 비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진단비 때문입니다. 진단비 1,000만 원인데 60세에는 암에 걸릴 확률이 2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죠. 이렇게 비싸면 가입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암 진단비를 빼고 표적 항암 치료제에 보험만 가입을 하신다면 3만 원대에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플랜은요. 저렴한 보험료로 1억 가까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암에 걸렸지만 고가의 표적 치료를 하지 않고 일기암 정도 되면 작은 수술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 항암 치료비 이 보험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암 진단비로 1,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암만 발생했으면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보험은 암 진단비가 있으신 분한테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 플랜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경제적인 급격한 상황이 나빠져서 보험을 가입 못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 작은 보험 하나를 가입하신다면 그 불안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